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 지구온난화와 지구의 에너지 순환인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251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30년간의 평균 기상과 아주 다른 기상현상을 기상이변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뉴스에 기상이변이라고만 쳐도 이런 식의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폭염 하루 만에 폭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엄청 더웠다가 갑자기 눈이 내려요. 지금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호주에서도 이딴 기상이변 현상, 이번엔 테니스공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이상현상으로 무언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서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후가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변화,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기후변화라는 말을 안 쓰고 기후위기라는 말로 뭔가 더 위험성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위험한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가 이러한 기후변화,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폭우, 그리고 가뭄, 그리고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이 강도와 간격을 달리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날의 기후 관측 자료를 비교하면은 지구의 기후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이테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봄과 여름에는 생장 속도가 빨라서 색이 엷습니다. 하지만 가을과 겨울이 되면은 성장이 더디게 돼요, 나무들이. 그래서 우리 나이테에서 색이 짙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성장 속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과거의 기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 나이테 가지고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시면은 우리 고사리 화석을 선생님이 가져와 보았는데요. 우리 퇴적암 속에 이러한 화석들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퇴적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 어떠한 흔적들이 쌓이는 동안에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화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가 우리 고사리 화석, 지질시대하면서 잠깐 배웠습니다. 따뜻하고 습윤한 그런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화석 가지고도 과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빙하시추법인데요. 관련 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뿅.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게 큰 환경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과학 이슈로 꼽힐 만큼 학계에선 지구 온난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도 악조건 속에서 남극 빙하 연구에 한창인데요. 연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양혜빈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설원.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동토의 땅. 빙하 연구팀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5m 간격으로 빙하 시추 지점을 표시하고 원통 모양으로 잘라 꺼냅니다. 샘플링을 할 장소를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서 1m는 드릴로 눈을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1m를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이 지역의 1m짜리 코어를 20개 정도 얻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빙하 중에 유독 푸른빛을 띠는 것은 블루아이스, 청빙입니다. 남극에서 시추한 이 블루아이스 안에는 몇십만 년 전의 온실기체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15km에 대략 거리는 70cm. 이러한 환경을 복원해서 시대의 기후변화나 기후변화를 문제가 연구하게 됩니다. 빙하 연구의 중요성은 지구 온난화 시기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상 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처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과학 이슈로 남극 스웨이츠 빙하 연구를 꼽았습니다. 온난화 탓에 이미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스웨이츠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을지, 이로 인해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지 등을 연구합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빙하를 시추를 하게 됩니다.
긴 길이의 빙하를 끌어올려 가지고요. 거기 안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연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2학년 때 지구과학 1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1학년이니까 빙하를 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빙하 코어 치시면은 관련 정보가 나올 겁니다. 이게 싫다면은 직접 찾아오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빙하를 가지고도 과거를 알 수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온을 이렇게 한번 측정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그래프, 항상 과학에서 그래프를 보면은 가로축과 세로축을 보셔야 되거든요. 가로축을 보니까 지금 연도 나와 있고요. 세로축은 기온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기온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기온 변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들에게 킬링 곡선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킬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가 어떠한 것을 연구했냐면요. 1957년부터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매일 측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킬링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알아냈냐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년 증가한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계절별로 살짝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경향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킬링이라는 과학자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우리 지구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제 지구온난화, 온실효과랑 이것을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한 가지를 계속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 공부 한 일주일 하기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자료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듯이 이렇게 지구의 기온 변화가 뭔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한 장을 넘기시면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 뭐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지구 온난화. 지구의 표면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여기 지구가 있고요. 이 친구는 텔레토비라는 만화에 나오는 나나예요. 아마 이 텔레토비를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세대 차이인가요? 그래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 그것을 이제 한번 볼게요. 지구의 대기는 외권, 우리 우주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러한 외권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쉽게 통과시키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여 지표로 재방출하는 과정에서 열을 가두어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의 대기에 따라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온실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농장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비닐하우스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지구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감싸서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그것을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과연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면은 그림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가 없는 지구의 상황을 가정한 거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대기가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만약에 대기가 없다 그러면은 태양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표면에서는 이것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을 합니다. 이 경우는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와서 우리 지구가 흡수한 다음에 방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마찬가지로 방출을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대기에서 뭔가 이렇게 다시 복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지구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태양으로밖에 오는 게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태양으로부터도 오고 대기로부터도 오고 뭔가 하나가 플러스가 됐죠. 다시 말해서 대기가 있음으로써 뭔가 지구의 온도가 살짝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기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이렇게 온실효과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온실효과가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적절한 온도를 만들어주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실효과가 뭔가 강해져서 이렇게 지표면으로 다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거. 짤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우리 태양에서 이렇게 태양에너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구가 흡수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방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방출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대기층에서 다시 재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에서 이러한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우리 재복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간 대기가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태양에너지 들어오고 지구는 흡수한 다음에 다시 방출을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있음으로써 지구가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다시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방출함으로써 지구의 온도가 살짝 올라가는데 그것을 우리 온실효과라고 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온실효과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하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러한 적절함을 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온실효과 과연 누가 원인이 될까?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 온실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실기체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온실기체라고 하면은 우리 이산화탄소 문제로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여하는 정도를 보니까 수증기가 72%,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9%, 메테인이 4% 정도입니다. 수증기가 72%나 되는데 왜 우리는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까? 그래서 이러한 온실효과를 가지고 지구온난화를 연결해 볼 건데 지구온난화, 다시 말해서 지구의 표면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그렇죠. 온실효과가 주된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앞에 보시면은 복잡한 뭔가 화살표랑 글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증발량이 증가하겠죠. 왜냐면 뜨거워지니까. 그러면 증발량이 증가하면은 우리 수증기량이 증가할 거예요.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죠.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은 지구온난화가 또 이제 가속화될 거예요. 아까 온실기체에 수증기 기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고요. 다른 쪽을 볼까요? 지구온난화가 이제 계속되면은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아이고야,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우리 용해도라는 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그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화학 용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이다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따뜻한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차가운 사이다 뭔가 톡 쏘는데 따뜻하고 미지근한 거는 그 톡 쏘는 맛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녹는 그러한 것은 온도랑 관련이 돼 있는데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잘 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우리 대기 중으로 가버린 거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무슨 기체였어요? 그렇죠. 온실기체였죠. 그러면은 지구온난화가 또 계속해서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쳇바퀴가 하나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볼까요? 해수의 열팽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해수의 열팽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뜨거우면은 부피가 커지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해수의 열팽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수가 어떠한 부피가 있는데 그게 팽창을 했다.
해수면이 상승했구나.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해안 침수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해안 침수 일어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거주지에도 뭔가 위험 요소가 작용하겠죠. 이번 IPCC의 기후변화 보고서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도 2100년이면 바닷물 수위가 최고 98cm까지 오른다는 건데요. 지구촌 곳곳이 바닷물에 침수되면서 이재민이 6억 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입니다. 앞에 제시된 문제들 말고도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이 지구온난화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과정들 더 빨리 진행될 거고 지구온난화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은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밝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저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화면을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평균 1.5도씩 오르는데 남은 시간입니다. TV에서 타일러라는 방송인이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수면 상승으로 경상도 지역이 다 침수가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1.5도씩 오르는데 약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CO2의 그 방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7년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이때까지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생각해 보아야 될 거고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목표를 얻었어요. 하지만 지금 지구가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꿈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 알아보고 실천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살짝 무거운 그런 주제들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질문이나 기타 등등 물어볼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답변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